없어. 이런 걸 반찬이라고 차려? 며느리가 이래서야. 죄송해요.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두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버퍼. 밥상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걸 반찬이라고 차려? 며느리가 이래서야 되겠어? 정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흩어진 음식을 주우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은은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잘해야 해. 손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제처럼 밥상이 엎어지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을 맞추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3번이나 맛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정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시 정각. 시어머니 윤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78세,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침 다 했어? 네. 어머니, 앉으세요. 윤말순이 식탁에 앉자마자 정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두부가 너무 많네. 정은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두부 좋아하신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랑 너무 많이 넣는 건 다르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자, 간이 왜 이래? 정은은 자신의 국을 떠먹었습니다. 간은 딱 맞았습니다. 그때 남편 철수가 나왔습니다. 55세 중소기업 과장. 그는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는데? 정은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이게 무슨 맛이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보고 아내를 보고 다시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은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만은 내 편을 들어줘. 제발.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조금 짠 것 같긴 해. 그 순간 정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정직해. 정은은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철수는 급하게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정은에게 한마디 위로도 없이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그녀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 설거지하면서 중얼거리지 마. 귀신 나오는 줄 알았잖아. 정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설거지 끝나면 청소해. 먼지가 여기저기 쌓였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윤말수는 거실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깨으단 말이야.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걸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았어. 오전 11시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점심은 뭐해?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윤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매일 찌개만 먹어? 옆집 며느리는 매일 다른 메뉴를 한다던데.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주랴? 윤말수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은은 냉장고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래도 틀려. 점심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 정은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입구를 나서는 순간 정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트를 밀며 걷는 이 시간이 그녀의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 씨, 오늘도 오셨네요.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은 씨라고 불러준 게 언제였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샀어? 또 비싼 거 사왔어? 고등어랑 야채 샀어요. 윤말순이 장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고등어. 생선 냄새 나는 거 싫다고 했잖아. 정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선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녁 준비,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지만 생선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에휴, 냄새 난다니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은은 생선을 뒤집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힘들었어? 죽겠어. 부장이 오늘 미쳤나 봐.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은은 물을 가져다 주고 남편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당신, 오늘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안한데 좀 쉬게 해줘. 너무 피곤해. 정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피곤해.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생선 냄새가 집안에 다 배었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정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침묵만 흘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들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0시, 딸 하늘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요?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은은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아, 왔어? 하늘은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또 우셨어? 아니야, 괜찮아. 하늘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괜찮잖아. 정은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뭘 해도 틀려. 그리고 아빠는 엄마를 안 봐. 하늘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 하나? 엄마 며느리기 전에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아야 해. 정은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정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인간이 됐을까? 2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날 밤 정은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일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건 분명 시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균열. 하지만 그 균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정은의 마음속 균열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은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뭘 틀릴까? 어차피 정답은 없겠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계란 후라이야? 맨날 똑같은 것만 해먹네.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계란말이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인대. 정성이 대단해. 철수가 출근하며 던졌습니다. 나도 가끔 미역국 먹고 싶긴 해. 정은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끓여줄게. 응, 고마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갔습니다. 정은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허무하네. 오전 10시, 정은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요즘 며느리가 좀 게을러졌어.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은이 바로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복이 없나 봐. 옆집 며느리는 얼마나 부지런한데. 걸레가 손바닥에서 구겨졌습니다. 물기가 손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조용히 청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게으른 게 아니야. 나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 하루도 쉬지 않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돼? 나 좀 만나고 싶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보자. 오후 2시. 정은은 카페에서 송미자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언니,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한 게 아니야. 매일 듣는 얘기야. 근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게으르다고 했어. 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건 너무하네. 언니, 나는 정말 열심히 해. 근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정은아, 너는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무슨 말이야? 너는 지금 시어머니 인생을 살고 있어. 시어머니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있잖아. 근데 그건 불가능해. 시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만족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너를 위해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그럼 집안이 난리가 날 텐데. 이미 난리야. 지금도 내가 힘들잖아. 차이는 뭐야? 똑같이 힘든 거면 차라리 내 방식대로 해. 근데 용기가 안 나. 천천히 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오늘 하루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정은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뭘 원하지? 스스로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4시.
정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결혼 전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 제목들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권의 책에 멈췄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첫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빌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세상과 단절된 채 글을 읽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갑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현실이지.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책을 빌렸다는 그 작은 선택이 그녀에게 힘이 됐습니다. 저녁 6시, 정은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도서관 갔다 왔어요. 도서관? 집안일도 안 하고? 집안일은 다 했어요. 청소도 했고 빨래도 했어요. 윤말수는 정은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반.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 나물 간이 안 맞네. 정은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보, 왜 이래?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정은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 얘기 좀 할까? 뭔데?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누구 편도 안 들어. 그냥 평화롭게 지내려는 거지. 평화?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참는 거야. 또 그 얘기야?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상한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할 거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엄마가 나이 드셨잖아. 좀 이해해줘. 나는 25년을 이해했어. 이제는 나를 이해해줘.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0시 반. 정은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갔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솔직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옆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정은은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진짜? 응,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봐. 그녀의 마음속 균열은 이제 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빛이 커튼에 부딪혀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정은의 얼굴 위로 아주 천천히.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기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고유한 분노는 더 이상 고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정은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내 방식대로 해보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7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침 다 했어? 네, 어머니. 윤말수는 국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네. 간은 괜찮아? 정은은 놀랐습니다. 오늘은 트집이 없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윤말수는 한 숟가락을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짧은 칭찬이었지만 정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러시지? 남편 철수가 나왔습니다. 오, 미역국이다. 어제 말한 거 기억하고 있었네. 응, 당연하지. 철수는 국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지? 아, 나구나. 내가 달라졌어.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 오늘 청소는 내가 할게. 정은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응, 너도 쉬어야지. 매일 내가 하니까. 정은은 멍하니 섰습니다. 이게 꿈인가?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은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제 내가 당당하게 말했더니 오늘은 달라졌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오전 10시, 정은은 송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정은아. 무슨 일이야? 언니 말이 맞았어. 내가 어제 당당하게 행동했더니 오늘 분위기가 달라졌어. 맞지? 내가 변하니까 주변도 변하는 거야. 근데 언니 무서워. 이게 얼마나 갈까? 그건 내가 계속 당당하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 알았어, 언니. 계속 노력할게. 전화를 끊고 정은은 책을 펼쳤습니다. 어제 빌린 나를 사랑하는 연습. 1시간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가 낯설었습니다. 오후 1시, 정은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뭐 하니? 비빔밥 하려고요. 비빔밥? 좋지. 또 트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 윤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네. 나도 너무 심했나 싶어서. 정은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고, 앞으로 좀 조심할게. 정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성을 하시다니. 점심 식사.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정은아. 네, 어머니. 너 결혼하고 힘들었지? 솔직히. 네. 미안해. 나도 외로웠어. 어머니도요? 응. 남편 일찍 떠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힘들었어. 그래서 아들한테 너무 매달렸나 봐. 그리고 내가 들어오니까 빼앗긴 것 같았어.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나도 잘못했어. 근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 윤말순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하는 거야. 미안해. 정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오갔습니다. 오후 3시 정은은 도서관에 가기 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도서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저녁 준비는 내가 시작할게. 어머니가요? 응, 나도 할 수 있어. 정은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정은은 느꼈습니다. 진짜 평화. 참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평화.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은은 옆에 서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은아, 너 요즘 밝아졌어.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우울했는데 제가 변했나 봐요. 좋은 변화야. 저녁 7시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은과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 좋은데? 그냥 좋은 하루였어.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오늘 저녁은 나랑 정은이랑 같이 준비했어. 엄마가요? 응. 며느리만 시키면 안 되지. 철수는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정은이,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 좋아요? 우리가 얘기를 좀 했어. 그동안 서로 오해가 많았나 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은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어제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반성했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밤 10시 딸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 뭐야? 되게 좋아. 하늘아, 엄마가 용기 냈어. 진짜? 어떻게? 엄마가 당당하게 말했더니 다들 달라졌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정은은 웃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내가 용기 줘서 가능했어. 밤 11시 정은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 남편의 이해, 딸의 응원.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되고 용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은은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마웠어. 뭐가요?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응, 꼭.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반격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은은 알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모든 걸 바꾸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은은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은은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던 그때, 으악! 큰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은은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윤말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 같아요. 주소를 말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곧 구급차 와요. 괜찮아요. 윤말순의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가 있어요, 어머니.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셔야 합니다. 정은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 올랐습니다. 구급차 안. 사이렌 소리가 멀고도 가깝게 울렸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뭐?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금방 갈게. 정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저 걱정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이 맞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오셨어요. 골든타임 아닙니다. 그럼 괜찮아지실 수 있나요? 네.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떨리지 않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그녀가 미워했던 건 상처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 철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입원하셨어. 다행히 괜찮을 거래. 정말 다행이다. 철수는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빨리 대처했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철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회사에 다녀올게. 오늘은 부탁해도 될까?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근데 내일부터는 당신도 시간 내. 응, 알았어. 남편이 떠나고 병실 안엔 정은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말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은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르는 눈물. 정은은 휴지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정은은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두려웠다는 걸, 시어머니도 외로웠다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정은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이겨내요. 윤말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녁, 딸 하늘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하늘이 정은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안정됐어. 지금 주무셔. 엄마는 피곤해 보여. 괜찮아. 엄마, 오늘은 내가 있을게. 엄마는 좀 쉬어.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했어. 정은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나쁜 며느리인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 걱정도 되는데 죄책감도 있고. 엄마, 그게 정상이야.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좋은 사람이란 증거야. 정은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밤 9시 집에 돌아온 정은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평화로웠는데
인생은 정말 모른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안정됐어. 하늘이가 보고 있어. 다행이다. 정은은 남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당신 힘들었지? 응. 근데 당신이 더 힘들었을 거야. 우리 앞으로 어쩔까? 어머니 간호 말이야. 우리 같이 하자.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 정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만 맡겼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토요일 아침, 정은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늘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밤새 잘 주무셨어. 고마워, 하늘아. 이제 엄마가 있을게. 병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정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정은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어제 고마웠어.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너 없었으면 큰일.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했어. 정은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정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돌봄은 의무가 아니구나. 사랑만도 아니고 그냥 선택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을.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복잡해도 그래도 사랑이었습니다. 정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어머니. 응, 함께. 두 사람의 눈물이 닿은 그 순간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점점 또렷해지고 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은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 와서 점심을 챙겨드리고 오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 철수는 약속대로 저녁에 병원에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정은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발음이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윤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작고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안엔 평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윤말수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해봐. 정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강하셨죠.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고 어려운 시절도 견뎌내셨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지.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만 보셨어요. 윤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며느리가 됐어요. 정은이가 아니라 며느리로만. 윤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들 다 기억해요. 게으르다, 버릇없다,
음식이 형편없다. 그 말들이 정말 아팠어요. 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외로우셨죠? 응, 외로웠어. 그걸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정은은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도 인정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어머니를 안아주지 않았죠. 윤말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은아, 어머니, 저는 이제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싶어요. 윤말수는 정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두 사람의 눈물은 오래 흘렀습니다. 25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은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때 송미자가 다가왔습니다. 하늘이가 말해주더라. 시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다며? 응, 많이 좋아지셨어. 언니,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다 말했어. 다 말했어? 응, 내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잘했어, 정은아. 신기해. 다 풀린 건 아닌데. 마음이 좀 편해. 그게 바로 시작이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말로 꺼내는 거야. 정은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진심으로. 그래. 그 말 듣기까지 오래 걸렸네. 응.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송미자는 정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저녁 7시. 병원 복도. 정은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네. 어머니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카페로 갈래요? 둘은 병원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은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나는 2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죠.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참는 거였어요. 내가 희생하는 평화. 미안해. 그게 평화예요? 아니야. 그건 평화가 아니었어. 나는 그냥 겁이 났어. 싸우기 싫었고 편하게 살고 싶었어.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겁했어. 진짜로. 당신한테 미안해. 정은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럴게. 나를 존중해줘요. 사람으로.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너 편이야. 진짜로. 정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응. 진심이야. 정은은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밤 10시, 정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엄마가 오늘 용기 냈어. 할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내 마음을 다 말했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하늘아, 고마워. 내가 엄마를 지켜줬잖아.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정은은 웃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밤 11시. 정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복수는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라는 걸. 그녀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복원이었습니다. 자신을 복원하는 것, 관계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복원하는 것. 정은은 노트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찾았다. 며느리가 아닌 정은이를. 복수는 나를 파괴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시작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원이다. 정은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복원이 되었어. 이제 회복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정은의 마음속 균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빛이자 새로운 시작의 빛. 정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녀의 내일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수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잘 되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도 지켰습니다. 남편 철수도 약속대로 저녁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철수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딸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하늘아, 왔구나. 응, 할머니 보러 왔어. 병실암. 하늘은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야.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긴장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철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25년 동안 혼자 참았어요. 부엌에서 울고 할머니의 잔소리를 참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엄마는 평생 참았어요. 이제는 아빠 차례예요. 내 차례? 응. 이제 아빠가 변해야 해요. 엄마를 지켜줘야 해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날 밤 철수는 혼자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윤말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은이한테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항상 엄마 편만 들었어요. 정은이 마음은 몰랐어요. 윤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정은이한테 너무 심했지. 철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나는 외로웠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멀어지니까 정은이가 너를 빼앗아간 것처럼 느꼈어. 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러졌을 때 정은이가 나를 돌봤어. 그때 알았어.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알았어요. 정은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그 사람 놓치면 안 된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놓치지 않을게. 밤 10시.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철수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하늘이한테 혼났어. 하늘이한테요? 응.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얘기해줬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거야. 비겁했어. 평화를 핑계로 너를 혼자 버텨오게 했어. 정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철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은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은 건 처음이에요. 앞으로 자주 말할게. 철수는 정은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은은 남편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속 지켜요. 응, 꼭 지킬게. 다음 날 오후, 철수는 회사를 일찍 나와 꽃집에 들렀습니다. 붉은 장미 한 다발을 사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철수는 혼잣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병실 문을 열자 정은이 어머니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철수는 장미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주려고요. 25년 동안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정은은 놀란 얼굴로 꽃을 받았습니다. 윤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은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네. 철수는 목걸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결혼 25주년 선물이야. 정은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진짜로. 윤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은아, 이번엔 믿어봐. 이번엔 진심이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갈까? 정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가족이 먼저야.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정은이 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 철수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중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자. 응, 함께요.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25년을 향해. 토요일 아침입니다. 시어머니의 퇴원날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방을 정리하고 침구를 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남편과 딸이 병원에 갔습니다. 오전 11시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 집이 제일 좋구나.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고맙다, 정은아. 정돈된 방을 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내가 다 했니? 네, 편히 쉬세요. 점심 식탁입니다. 미역국과 반찬을 올렸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해요.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말을 꺼냅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너를 힘들게 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나는 외로웠다. 그래서 아들에게 매달렸다. 내가 아들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꼈다. 이제 안다. 그건 내 상처였다. 남편이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25회의 오해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오후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정은아, 젊었을 때 꿈이 뭐였니?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묻지 않았구나. 이제라도 서로 알아가면 되지요. 시어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우리를 위해 살자. 네, 그렇게 하죠. 저녁 준비는 모두 함께 합니다. 남편이 상을 차리고 딸이 과일을 깎고 저는 반찬을 마무리합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채소를 다듬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다. 나도 하고 싶다. 시어머니가 살짝 웃습니다. 정은아, 내 음식 참 맛있다. 어머니는 늘 짜다고 하셨잖아요. 트집 잡고 싶었을 때가 많았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하겠다. 네, 어머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했다. 미안하다. 그는 제 손을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 딸이 웃습니다. 아빠, 약속 지키세요. 그래, 지키겠다.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갈까? 어머니도 같이 가요. 내가 가도 되겠니? 당연하지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다음 날 가까운 바닷가입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시어머니가 바다를 보며 말합니다. 정은아, 나는 널 밀어냈다. 용서해라.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는 잠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줍니다. 저녁 식탁에서 모두가 웃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온 게 얼마만이냐? 앞으로 자주 나와요. 그래, 그러자. 밤입니다. 숙소 베란다에서 달빛이 바다를 비춥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쌉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살자. 그래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저는 생각합니다. 화해란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복수는 복원이 되었고 복원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행복하자. 응, 꼭 그럴 거야.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내일을 비춥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정은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정은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마실래?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 학원 가는 날이지? 네, 오후 2시예요. 정은은 한 달 전부터 평생교육원에서 아동심리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선생님의 꿈을 다시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공부하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 정은은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오전 10시.
청소를 하던 정은 옆에서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도 움직여야 건강해져. 윤말순이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정은아, 너 요즘 표정이 참 밝다. 그래요? 응, 예전엔 늘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어 보여. 정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먼저 용기 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엔 지난 시간의 상처 대신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평생교육원. 정은 씨, 과제 다 했어요? 어젯밤에 겨우요. 옆자리 여성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죠? 요즘은 오히려 많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바꾸셨어요? 제가 먼저 바뀌었어요. 제가 당당해지니까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아동과의 소통에 대해 배워봅시다. 정은은 노트에 집중하며 필기합니다.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녀는 이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마트. 장을 보며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 보는 것도 즐겁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예전의 자신은 없습니다. 이젠 가족이 좋아할 것을 고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자 친구 송미자를 만났습니다. 언니, 정은아. 장 보러 왔어? 네, 언니도요?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은아, 요즘 어때? 좋아요, 언니. 정말 좋아요. 정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랑도 잘 지내고 남편도 달라졌고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송미자는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내가 다 기뻐.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기를 줬잖아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한 거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고마워요, 언니. 저녁 7시. 정은이 집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다 하셨어요? 응, 간단한 거지만.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뭘? 당연한 거지. 곧 남편과 딸이 퇴근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다 준비하셨네요? 그래, 정은이가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할머니, 맛있어요. 윤말수는 손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여보,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아동 심리에 대해 배웠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정말 재미있었어. 정은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거 끝나면 자격증 따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 그래, 꼭 그렇게 해. 내가 응원할게. 나도 응원해. 정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당신.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 엄마가 꿈을 찾아가는 모습 보면 나도 힘이 나. 하늘아, 고마워. 저녁 9시. 설거지를 마치고 정은은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은아, 공부 열심히 하네. 네, 재미있어서요. 나도 젊었을 때 공부하고 싶었어. 어머니도요? 응, 서예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지. 이제 배우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어머니. 우리 같이 배워요. 나는 심리학, 어머니는 서예.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마주쳤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정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시어머니와 함께 청소를 했다.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꿈에 대해 말씀하셨다. 모든 게 기적 같다.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나는 변했다. 가족도 변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졌다.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은 여전히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괜찮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정은은 일기를 덮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워. 변해줘서. 철수는 잠결에 정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6달 후, 봄이 왔습니다. 정은은 아동심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수는 서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그녀가 쓴 붓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남편 철수는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딸 하늘은 그런 부모를 보며 희망을 배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은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다. 네, 어머니. 우리처럼요. 우리처럼? 네.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가족 사진 찍을까요? 4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서로를 안고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우리는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 위에 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정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은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